옛날 박달골이라는 마을에 부모 속썩이기로 소문난 박무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박무계는 부모가 40이 넘어서 낳은 늦둥이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모 속을 썩이는지 어린 시절에는 또래의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히기 일쑤요. 집집마다 장독을 열어 개똥을 넣어두는가 하면 농사지은 농가밭을 망가뜨리는 등 못된 짓만 골라 하여 부모 속 썩이기를 멈추지 않았다. 박무계가 15되던 해 아버지는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실족사하였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뿐인 아들 기죽이지 않으려고 손발이 닳도록 쉴 새 없이 일하였다. 아들아, 이제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니 글 공부도 하고 이 어미를 도와 농사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뭐라고요? 공부는 해서 무엇합니까? 저는 좋아하는 술과 투전이나 하면서 살렵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더 이상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박무계의 어머니는 아비 없이 크는 아들이 불쌍하여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다. 박무계는 날이 갈수록 망나니가 되어갔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어머니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도 쉬는 날 없이 일하였다. 나이가 들면 좋아지려나 기대했던 아들놈은 술과 도박에 더욱 빠져들었다. 집에 남아있던 논이며 밭까지 모두 술과 노름에 탕진하였다. 박무계는 돈이 바닥나자 늙은 어미를 닥달하였다. 어머니, 숨겨둔 돈 내놓으세요. 어디 숨겼어요? 얘야, 내가 돈이 어디 있느냐. 내가 다 팔아먹고 남은 거라고는 이 밥그릇과 수저밖에 없지 않느냐.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내일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만들어 놓으세요. 이 아들이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말이에요. 아들놈은 화를 내며 얼마 남지 않은 세간살이를 때려 부셨다. 어미는 피눈물을 흘렸다. 영감, 왜 나만 두고 갔소? 나는 어쩌란 말이오. 당신 없다고 아들놈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 죄로 내 이렇게 벌을 받나 보. 다음 날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을 나섰다. 마침 마을 외곽에 뚝을 쌓는 일이 있어 일꾼을 구하였다. 하지만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돌을 나르고 쌓는 일이었다. 나이든 여자의 몸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들놈을 위해 무거운 돌들을 지어 날랐다. 한참 일을 하던 중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내 손. 무게의 어머니의 비명소리였다. 돌을 쌓던 중 손가락이 찧어 잘려나갔던 것이다. 돈을 아끼려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손가락이 잘린 채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술이 거나하게 취한 아들이 들어왔다. 어머니, 돈은 구해왔습니까? 박무계는 다친 어머니는 안중에도 없고 돈부터 찾아댔다. 아들아, 얼마 없구나. 이걸로라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으렴. 이까지 푼 돈으로 뭘 하라고. 내일 저녁에 다시 올 테니까 준비해 두세요. 아들놈은
어미의 손가락과 맞바꾼 눈을 가지고 또 노름을 하러 갔다.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져 갔다. 다음 날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방앗간으로 향했다. 손은 못 쓰지만 두 다리는 멀쩡하니 떡방 하라도 찌으려 방앗간으로 간 것이다. 얼마 안 되는 품삯을 받은 박무계의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든 듯 숨을 거두었다. 손가락이 잘린 후 후유증으로 어머니는 숨을 거둔 것이다. 저녁 늦게 들어온 박무계는 어미가 잠들어 있는 줄 알고 어미의 몸을 뒤져 돈만 가지고 집을 나왔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박무계는 그제서야 숨져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제때 장례를 치르지 못하여 시신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다. 평소 행실이 너무나 못된 무게였던지라 누구 하나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박무계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돈을 벌기 위해 어머니가 일했던 마을 외곽에 담을 쌓는 곳으로 향했다. 아니, 천하의 한량 노름꾼이 여긴 웬일이신가? 동네 청년들은 비아냥거렸다. 어머니 장례 치를 돈 벌 때까지만 할 거니까 신경들 끄시오. 아이고, 돌아가셨구만. 아이고, 안 됐네. 안 됐어. 아이, 망나니 아들놈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네. 일꾼들은 속상해했다. 그때 돌담을 쌓던 아들이 깜짝 놀랐다. 아이고, 이게 뭐야? 나리! 여기 사람 손가락이 떨어져 있어. 그때 감독이 와서 말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그건 자네 어머니 손가락이네. 며칠 전 담을 쌓을 때 그 일이 힘들어 못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아들 돈을 줘야 한다며 그 힘든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을 돌에 찧어서 그렇게 잘렸다네. 그 당시에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는데 아들이 와서 찾아주길 원하셨나 보구만. 에휴, 어서 가서 손가락도 같이 묻어드리게나. 아들은 잘린 손가락을 손에 들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황망함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어머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못난 놈을 용서하지 마세요. 손가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의 손가락을 손 옆에 놓아드렸다. 그때 어머니의 다른 손에 꼭 쥐어 있는 종이가 보였다. 어머니가 죽기 며칠 전 아들에게 쓴 편지였다. 아들 무게야 보거라. 어미는 내가 하루 세끼 잘 먹고 좋은 색시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란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이 어미가 힘 닿는 데까지 일하며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줄 테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술 많이 먹어서 몸 상하게 하지 않게 조심하려무나. 이 부족한 애미가 너에겐 늘 미안하구나. 죽은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읽는 내내 아들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 후 박무계는 술과 노름을 끊고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속세를 떠나 불가의 몸을 맡겼다. 또한 죽는 날까지 묵언하며 어미에 대한 죄를 빌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손과 발이 잘려나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은 변함없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요즘 부모님께 따뜻한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것은 어떤가요? 모두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